이번에는 섹터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커가는 시장이고 WS 리프레시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가격 그리고 유동성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관련된 아이디어는 중장기적으로 생겨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쪽이 이런 친환경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더불어서 오늘 공교롭게도 증권사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이제 탄소 배출권 부분들은 이제 워낙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네. 사실 이제 신재생 관련 부분들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언급됐던 것들이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가장 큰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 시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가격들이 이제 유로화 기준으로 측정이 됐고 이런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 자체의 의의가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됐던 어떤 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부분들이 어떤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대상 기업들과 그리고 일부 이제 진행을 했던 시장 조성사 5개 이제 은행과 이제 증권사들만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일반 증권사들이 좀 더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시장 조성자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자산 규모나 자본 규모가 굉장히 작을 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 혹은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떤 업체들이나 어떤 그 기관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20개 가까이 이렇게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확대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이제 많은 어떤 국민분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의 그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 2022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의 자극을 좀 이슈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마냥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중기적, 장기적 이상의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거래가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증권사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현재 이제 증권사별로 이제 자기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매매 전략을 좀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어떤 이제 국민분들이 아니면 일반 투자자분들까지도 좀 더 이제 위탁 매매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파생 상품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거래 부분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 거기서 이제 유동성 보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거래가 굉장히 커지면서 상품화까지 일반 대중들도 이제 물론 지금도 뭐 ETF나 ETN으로 참가도 가능하긴 하지만 직접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까지도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탄소 배출권이 뭐 이제 유럽 기준, 미국 기준도 있긴 하지만은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또 지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2022년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당연히 화두가 될 거고 가격 자체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각국에서 이제 할당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 이제 각국에서 어떻게 이것을 각 기업들 업종별로 이제 배분을 진행하느냐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어떤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별로 조금 상이하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의 어떤 업종들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좀 차이는 있다. 하지만 트렌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념 자체가 도입이 된 거는 이미 좀 오랜 상황이 됐지만은 사실 어떤 탄소 배출권 자체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은 어떤 주식이나 이런 어떤 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선물 상품을 지금 운영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가격의 변동폭 차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는 어떤 동학개미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제 과거의 이력만 가지고 고점을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지난 2020년도에 좀 큰 이슈가 났었죠. 바로 이제 슈퍼콘덴고 사건인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재고에 대한 부분들의 그 처리 물량, 즉 이제 어떤 보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 즉 우리가 다음 2월분으로 해서 넘겨졌을 때 선물이 이제 2월물에 대해서 넘겨졌을 때에 대한 어떤 비용 처리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마이너스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선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내용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탄력 부분들이 좀 이제 손실폭이 나오다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갈까요? 어떤 이런 어떤 막연한 믿음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올해 2배 가량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어떤 그 탄소 배출량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모든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셧다운을 한 이후에 리오프닝을 진행하면서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재개를 하다 보니 다시 그 전년도와 올해 가격에 대한 비교의 부분들이 조금 편차가 많이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 이슈라든가 외교 이슈, 외무적인 어떤 이슈를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탄소 배출량 관련된 부분에서 2050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이제 정유 업체라든가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들이 어떤 매매를 진행하고 앞으로 어떤 위탁 매매까지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그게 업종별로 어떤 기준이 얼마 정도 적용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추적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거는 산업적인 이슈도 있지만 뭐 정치나 어떤 정책과도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시기가 이제 내년 초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탄소 중립 내지는 탄소와 관련된 정책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의 향방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더 유리한 쪽?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탈석탄 그리고 탈원전 관련 그렇죠. 부분이고 앞선 코너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그 소원은 이제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 정부들이 지출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이 어떤 그 정부 내에서의 그 재정 능력 따라서 혹은 이제 세수 수입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얼만큼의 지원이 나오겠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항상 대선 기간이 되면은 이슈가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각 주자들이 실제 정부에서의 어떤 그 정치력을 행사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 정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세수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다 보면은 연초에는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약으로 이런 거 하겠습니다 늘 얘기가 나오다가 연말 되면 또 레임덕으로 또 넘어가는 그러다 보면은 또 5년 단위로 해서 어떤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등락폭이 또 다시 또 커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양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그 이슈는 과감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 두 후보의 차이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이라든가 아니면 탈석탄 부분들에서 좀 강하게 입지를 얘기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치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재고 중이다.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 충격에 대한 부분들의 여파를 살펴봐야 한다.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050년이라는 그 가도를 설정을 한 것도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단일 후보에 따라서의 그 여파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거절한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 국내 자체에서의 어떤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대선이라는 어떤 타이틀에만 어떤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면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이제 611 메가톤 정도 이렇게 배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약 9위 정도 이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은 항상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반발을 들고 일어나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어떤 외교적인 어떤 싸움이라든가 알력 싸움에서 이것을 만약 보이콧처럼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발전 부분들에서의 비중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탄소 배출권 자체 부분에서의 가격을 어떤 대선 후보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그 성장세 자체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느냐 둔화되느냐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선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네, 한번 그렇죠. 간단히 짚어볼까요? 우선 이제 배출권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부담되겠냐. 당연히 이제 어떤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규제가 실제로 좀 깜깜이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실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탄소 배출량을 이제 할당을 하는 개념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깜깜이 할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업종별로 어떤 지금 현재 산업군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업종이 어디며 그 업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단순히 그냥 기업별로 얼마 나오니까 얼마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에 우선은 배출량 자체의 어떤 물리적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어떤 그 산업 패러다임에 좀 전환이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에너지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이 마찬가지로 이제 석탄 발전소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이제 실제 건설을 하면서도 이 석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앞으로의 어떤 그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이랑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발전 비용 대비 발전 효과 대비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들이 좀 감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발전소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화력 발전은 대부분들이 어떤 배출권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타격이 많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부담되는 기업들 중에서 기존에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조금 다소 둔화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손실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발전소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원자재 가공에 지장되는 어떤 고르라든가 용광로를 또 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전기 용광로나 이런 걸로 전환이 좀 빨리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형 업체들은 먼저 선두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몸집이 작은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발전소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먼저 선두적으로 좀 따라왔을 때 이후부터 이제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여타 기업들로 좀 업종으로 좀 이렇게 분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유의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관련주까지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제가 해외 차트를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해외 ETF 중에서 KRBN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탄소 배출권 관련되는 연계 파생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약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들이 이제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하락폭을 좀 많이 키웠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물 상품을 연계를 한 파동 상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폭들이나 이런 거 상승폭 대비해서 하락폭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큰 상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어떤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특히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동반하신 상태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롤오버 비용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은 오히려 상품 자체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으신 분들이라면은 장기 보유를 무조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가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어떤 경기 동향이라든가 각 국가의 어떤 이제 정책적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종목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사실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면은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탄소 자체가 배출이 되는 어떤 이제 소각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은 좋은 움직임들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우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워낙 이슈가 나왔던 것이 양극재, 음극재라든가 아니면 실제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원자재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 용광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닥터코퍼라고 하듯이 어떤 구리 소요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을 좀 나올 때마다 많이 언급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어떤 그 전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은 결국 이제 구리 소요 부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실적과 연계를 하셔서 주가에 대한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폐기물주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 사실 이제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시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슈들을 좀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활 어떤 자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시멘트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잠깐 움직였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자재들이 다시 순환이 되지 않고 폐기가 됐을 때 이 폐기분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캐파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마 인선 ENT 같은 종목들도 조금 신재생주로서의 어떤 좋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혹은 어떤 친환경 섹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과감한 이슈를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